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333페이지에 박스로 된 부분이 있죠. 자,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단 경매 신청을 하죠.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비용을 연합한다. 자,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단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대한 송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 송달하는 시점에서 자 등기된 시점과 송달하는 시점 그 둘 중에서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매 결정을 하고 경매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촉탁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된 시점이나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효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압류효력은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배당료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요. 자, 배당료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전까지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고지 통지하고요. 현황조사 감정평가 최저 매각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매각 준비 다 끝났으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를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신청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하고 물건을 열람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이 돌아오죠. 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를 결정하는데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의 자격이 있었죠. 이 자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높을 때, 즉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강의에서 제가 경매 절차에 대한 기본 강의를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다시 경매 절차를 모르면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찰하게 되면 이제 세매각 들어가고요. 자, 이제 매각 결정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매각 허브를 결정하는데 부적격자를 심사하고 이때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이때 즉시 항고할 때 뭐가 된다?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을 하죠. 자, 그러면 매각기일 날 매수정 보증금 내죠. 매각기일 날 매수정 보증금 내는 것을 최저 매각 가격 10%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고가 없거나 그다음에 또 기각됐다면 매각허가 확정이 되고요. 자, 이제 매각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죠. 기일이 아닌 한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한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기한 내다 압박하면 소유권 이전되고 미납되면 차순위 매수신고 들어가죠. 차순위 매수신고도 못 냈다 혹은 차순위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매각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 한다? 재매각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돈 다 내면 배당기일을 실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촉탁 들어가고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에서 보면 소재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소재주의 인수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기존 권리자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소재주의는 뭐예요? 기존 권리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인수주의는 기존 권리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된 권리는 기존 권리가 경매가 되면서 소멸하는 것이고 인수되는 권리는 기존 권리니까 경매되면서 어떻게 된다? 살아남아가지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그런 권리다. 자, 이 소재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기준 잡는 것을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그러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소멸되고 위에 것은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근저당권, 저당권. 자, 그 다음에 또 가압류, 압류, 그러면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권리들 중에서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들 권리들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소멸된다. 그럼 소멸된다는 것은 뭐야? 배당을 다 못 받았을 때 새로운 매수인에게 다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권리는 이렇게 돈 내놔라 할 수 없고, 인수되는 권리는 배당을 다 못 받았을 때, 자, 매수인에게 나 돈 다 못 받았으니까 네가 못 받은 거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것은 소멸하고 위에 것은 살아남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와 공매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335페이지 보면 매수 신청 대리 관련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 관련된 대법원 규칙은, 자, 일단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가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화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있죠. 이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 이 대법원 규칙이 적용되고, 대법원 규칙에서 대리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대리권의 법을 보면, 자, 보증 제공하는 거,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보증 반환 신청하는 거, 그리고 또 공유자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가 있습니다. 자,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이건 뭐냐면, 자, 공유 지분이 경매가 될 때 이때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는 차순위로 지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에게 먼저 팔고요. 자, 이때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선 만약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이 주택을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가격으로요. 자, 그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임차인에게 먼저 팔고 최고가는 차순위로 떨어지고 차순위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 일단 이 7가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대리 등록하는 것은 어디예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장이계. 자, 그러면 등록 요건은 일단은 공인중개사는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설 등록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경매 관련 실무교육, 등록실 전전 1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법인에는 대표자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업무보증 설정하라 그랬어요. 자,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설정하라 그랬죠. 자, 이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 3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등록 통지는요, 지방법원장이 14일 안에 하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이죠. 매수신 대리 등은 14일이라는 거 날짜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앞에 2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내는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다만 중개업 폐업 신고라는 등록 취소는 일단 제외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민사집행법 108조 4호란 이건 뭐냐,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위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 뭐가 된다? 결격사야 된다. 특히 2년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비슷하죠. 자,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 신고를 합니다.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리고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교부는 등록대장의 기록 유지하고 교부하는데요. 자, 등록번호는 법원별 고유번호 2자리와 서기년도 뒤에 2자리, 그 다음에 진행번호 아랍의 숫자로다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게시하라 그랬죠. 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수수료율표, 그 다음에 또 보증설정 서류 이렇게 3가지 기재하라 그랬고요. 게시하라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대리인 방식을 보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인감증명 첨부된 유임장과 대리등록증 4번이에요.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직접 매각 장소에 출석하라 그랬고요. 자, 일단 사건 카드를, 자, 일단 매수신청 대리등록한 개업중개사는 사건 카드를 사무소에 비치해 놨다가 일단 위임받게 되면 사건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사건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요거를 자 보관하는데요.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죠. 특히 조심할 것은 사건 카드는 위민에게 교부하는 서면이 아니고 작성해서 보관만 하는 서면이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인장은 사용해 줘야지만 되죠. 자, 그다음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그럴 때 확인 설명 사항이 표제, 경부 네 가지였습니다.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부담 인수될 사항들 있었죠. 부담 인수될 권리에 관한 사항들. 자, 그래서 표제, 경부 네 가지. 다시 한번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부담 인수될 권리. 자, 네 가지 확인 설명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이제 받게 된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관하는데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보관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수증 대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받게 되는데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하라. 근데 영수증은요. 수수료 실비와 관련된 영수증은요. 일단은 작성해서 교본해 준 것이지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실비는 권리관계 등 확인에 필요한 비용들을 하는데요. 받는데 확인 설명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등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된다. 수수료 포함한다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제 수수료를 어떻게 받느냐?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는 50만 원에서 당사자 협의해서 결정하고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는 자, 매각 허가 결정되어 매수인이 됐습니다.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이하 중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자, 최고가 매수인권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50만 원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실비는요 30만 원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무 금쟁이겠습니다. 신의 성실 의무 있고요. 비밀 준수, 질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자, 여기에 개업공개사 등 혹은 소속공개사 하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안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됐을 때 사무소 이전하면 자, 이전한 곳에 지방법원, 자, 이전 후 지방법원장 신고하라. 그리고 사무소 이전 절차는 중개사법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했을 때, 그다음에 자격 취소 정지됐을 때, 등록 취소 정지됐을 때, 이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하면 자, 특히 휴업 폐업은요.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일단은 자, 신고해야 돼요. 10일 이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중개사법에서는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사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휴업 폐업을 하고 나서 10일에 신고한다. 사후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좀 조심하시고요. 자, 금쟁이가 있죠. 금쟁이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중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중 등록 금쟁이죠. 특히 그 다음에 또 맨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에서 매수 신청이 직접 매수 신청하는 행위고요.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어가기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명의대여하거나 등록증 대여.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양도 대여 다 금쟁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근데 다른 기업 공개사의 명의 사용이라든가 경매 입찰 방해, 그 다음에 또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이런 것 다 금쟁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중 등록과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가 되는데요. 이게 중개사법에는 절대 등록 취소인데 자, 매수 신청 대리 부분에서는 금지에 해당돼 가지고 상대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요약에서는 없지만 자, 그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 협회를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와 그다음에 또 누구를 협회의 시도지부를 감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해서 단속이 되면 등록 취소와 업무 전조 나눠지는데 자,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 그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나눠지죠. 자, 절대 등록 취소 부분에서 보면
자, 중개업 등록의 결격서요. 자, 중개사법에 결격서입니다. 해당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왜냐? 일단 중개사법에 등록이 취소되면 어차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니까 매수성 대리 등록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고요. 폐업 신고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을 때, 개설 등록 취소했을 때 다 일단 등록일이 중개업과 관련된 등록일이 없어지니까 매수성 대리 등록도 취소되고요. 자, 등록 당시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등록 당시에 매수성 대리인의 결격사유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절대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런데 상대 등록 취소를 보면 상대 등록 취소는 절대 업무정지입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뭐 해야 된다? 절대 업무정지다. 근데 상대 등록 취소 부분에서는 등록 후에 매수성 대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 됐을 때 이때는 상대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등록 당시 나오면 뭐가 되는 거고 절대고, 그 다음에 등록 후 나오면 뭐가 된다? 상대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라라고 했었죠. 그 외에 이제 사건카드 작성 보존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와 관련해서 부분, 수수료 관련된 부분, 비밀준수 집행과 명령 위반, 금쟁이 했을 때, 자, 그리고 지도감독상 명령, 여러분 시험 부분에 보면 지도감독 위반이죠. 이 지도감독 위반은 상대 등록 취소하면서 상대 업무정지입니다. 자,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최근 1년 안에 이유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 처음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요거는 중개사법에는 절대 등록 취소지만 대법원기초에서는 상대 등록 취소가 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고요. 자, 업무정지는요. 1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됐을 때? 휴업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당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즉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이때는 이제 절대 업무정지다라고 했었죠. 자, 상대 업무정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비교되는 부분 있죠. 그거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매 관련된 부분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339페이지에 보면 제 1번 문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5번 보세요.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가 격려된 때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이죠.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시점.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다음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허가 및 대금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대금 납부 기한은 통상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다 그러는데, 자, 이 대금 납부 기한은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4일이 아니고 며칠? 1개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죠. 법원 경매 진행 절차에다 과론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그 박스에 제시된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배당료 종기 결정 공고 사이에 뭐를 하겠어요? 배당료 결정 공고 사이에 뭐라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배당료 종기 결정 공고와 매각 실시 사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뭘까요? 매각 준비 들어갔네요. 매각 준비하고 나서 실시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매각 실시와 소유권 이전 등이 촉탁하는 사이에 두 가지가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일단 매각 및 매각 결정일에 지정공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또 매각 허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들어가고 이제 인도, 명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대금 납부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뭐가 된다? 자, 2번이 일단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일단 여기서 보죠. 일단 이 경매 개시 결정과 배당료 결정 공고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경매 결정 등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배당료 결정 공고와 매각 실시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일단은 그 뭐죠? 그 매각 준비가 있죠. 매각 준비와 그다음에 또 매각 및 매각 결정일의 지정 공고 통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매각 실시와 그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 촉탁 부분에서는 일단은 매각 허브 결정과 그다음에 대금 납부 이렇게 하죠. 자, 순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2번에 보면 기입찰에서 매수청 보증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을 한다. 기입찰에서 자 이제 기입찰 날을 정해서 하는 거죠. 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간입찰, 기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였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 있고요. 날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걸 기간입찰이라고 하고 날 잡아서 하는 걸 기입찰이라고 그러죠. 자, 기입찰에서 매수청 보증금액은 매수 가격의 얼마? 1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매수청 보증금액 얼마예요? 매수 가격이 10분의 1이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5번에 다음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입찰표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5번에 보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특별 매각 조건을 달리 정한 경우 아니면 매수청 가격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금융기관의 발행은 자기합수표 또는 현금이 한다. 자, 이때 특별 매각 조건일 경우가 아니면 매수 신청 가격의 1할. 자, 매수청 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의 1할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입니다. 1할. 자, 1할, 2할, 이것도 2할 하면 20%고 1할 하면 10%죠. 근데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이렇게 되셔야만 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 5번 보세요. 분묘기지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는데, 자, 일단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죠. 자, 1번에 보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어떻게 한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일단 인수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매각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대항할 수 없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감류채권 뒤에 있다는 얘기죠. 자, 3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데요.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7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했는데요. 4번에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항하지 못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때 압류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압류채권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 이거는 경매신청자를 얘기한다. 자, 압류채권자는 경매신청자를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것은 저당권이 있고 요에 압류채권자가 있고요. 이 압류채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경매신청자라고 했죠. 요 사이에 있는 권리예요. 요 사이에 있는 권리. 그럼 이때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지만 저당권에서 대항할 수 없는 요거죠.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배당 요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부터 1월 이내 배당 요구 신청한다. 자, 무조건 배당 요구는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라고 일단 기억해서 날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며칠 이내 뭐 이렇게 날짜 안 나와요. 배당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라고 일단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배당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1번 틀렸고 2번에 매수청 보증금액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 매수청 보증금 얼마예요?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죠. 3번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를 증명해야 된다. 매수 신고 시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은 매각 결정 기일. 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해 줘야지만 됩니다.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사수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매수인과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취하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압류효력을 소멸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법원 경매에 대한 제도 가장 올바른 설명은 1번에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기입찰과 호가 경매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입찰 방법은 어떻게 되죠? 입찰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기일 입찰 제도가 있고요. 날 잡아서 하는 거, 기간 입찰 제도가 있었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호가 경매, 날 잡아가지고 불러서 하는 호가 경매,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각 허위 결정이 불복하여 항고하던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한다. 항고는요, 매각 대금의 10%죠.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게 되죠. 4번에 주택임대차법에 의거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라면 최초 매각기일 이후라도 매각 허위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그렇죠. 3번을 건너뛴 것 같네요. 3번을 건너뛰어서 3번부터 다시 하죠.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 명의에 대체 못한다. 자, 지금 일단은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조건은 뭐 된다?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배당 요구는 무조건, 배당 요구가 관련된 무조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표현했다면 맞고요. 나머지 다 틀려요. 배당 요구는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관날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자, 기한 안에 돈을 다 내면 돈 다 내는 순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다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럼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 11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재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세요.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7일 전까지 대금 지급기한 이 지난 뒤에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 요청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재매각 기일 며칠 전까지 내면 취소가 돼요. 이거는 3일 전까지입니다. 3일 전까지. 자, 조심하시고요. 자, 12번. 자, 다음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 대안기술을 오른 것은? 자, 1번에 보면 외국인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계약 외의원으로서 취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선순위 담보물 깨는 경우라도 경매 결정되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자, 선순위 담보물권,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다면 다 어떻게 돼? 책임지지 않죠. 3번에 일반적으로 매각 가격 면에서 부동산 경매가 업무용 부동산 공매보다 비싼 것이 부동산 경매 단점이다. 자, 경매가 비업무용 부동산보다 비싸다가 아니라 경매가 싸다. 경매가 비업무용 부동산보다 경매가 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4번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부동산의 경매 물건보다 흠의하는 범위내 대금 납부 조건이 까다롭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어떻게 돼요? 대금 납부 조건이 좋죠. 왜?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5번이 일단 맞는 거죠. 경매 배당받고자 하는 자는 결정일날부터 천매각 길 이전까지 배당 요구하라 그랬죠.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천매각 이전까지 정하는 종길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345페이지 1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